안녕하세요. 다 아침 안 드셨나 봐. 안녕하세요. 네. 생가리를 안 쳐서 그런가 보다. 자, 제가 설명을 좀 드리려고 그래요. 여기 보면 글자 다 보이죠? 예, 첩약이 뭐예요? 옛날에 한약방 가면은 어디 아프다 그러면 한 첩, 두 첩 약봉지에 담아가지고 줬잖아요. 이 첩약, 탕약이라고 그러죠. 이런 한약이 뭐가 된다고? 의료보험. 옛날에는 의료보험이라는데 요즘은 이제 건강보험에 적용이 돼요. 시범사업으로 언제부터 된다고요? 11월부터. 예. 오래 살고 봐야 돼. 예. 제가 그러니까 어릴 때 1978년도인가 79년도에 충북 충주 청원에 치매 그 의료보험이 처음 시범사업으로 시행되고 나서 80년대부터 지금 한 40년 동안 그래도 한의원 하면은 옛날에는 한의원가 물리치료하러 간다 그러는데 요즘은 남창기 한의원 생기고 나서부터는 한의원에는 물리치료하러 가는 곳이 아니고 뭐 하러 간다? 침 맞으러 간다. 예. 그래도 여러분들이 한의원 문턱이 그래도 그나마 낮은 이유는 침이 건강보험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특히나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더더군다나 그렇고. 예. 그래서 감사하다. 근데 이게 2012년도에도 이게 첩약이 시범사업으로 시행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 사회적 여건이든 뭐든 분위기가 안 무르익어서 그런가 그게 취소돼 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2020년 11월부터 이게 건강보험이 적용이 되는데 다 해당이 되는 건 아니에요. 뭐가 된다고요? 안면신경마비. 따라해보세요. 안면신경마비. 그게 뭐예요? 네, 구안화사. 구자랑 입구, 눈 안자. 눈과 입이 돌아가는 거. 눈이 안 떠진다든지 갑자기 자고 났는데 눈물이 자꾸 나요. 이게 눈이 뭔가 자꾸 비비게 되고 입으로 침이 흐르게 되고 이런 구안화사 증상이 올 때 한약이 첩약이 의료보험이 된다는 거고 그 다음 여성분들이 대부분 다 가지고 있는 게 뭐예요? 평생을 어떤 면에서 살아간다. 임신의 가임기간 동안에는 월경통으로 시달리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나는 생리통 안 해봤어요. 이래도 생리통이 없을 뿐이지 뭐가 있다고요? 편두통, 만성두통 또는 위장병, 속쓰림, 소화불량이 있다면은 그거의 원인은 어디에서 문제가 된다? 자궁, 생리, 월경에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쪽에 관련된 월경통에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뇌혈관 질환이란 게 뭐냐면 뇌혈관이 막히거나 터지는 거예요. 막히는 거를 뇌경색, 터지는 거를 뇌출혈이라고 그래요. 이걸 다 합쳐서 뇌졸중이라고 그래요. 뇌가 갑자기 쓰러졌다, 맞았다. 그래서 뇌경색 같은 경우는 혈관은 멀쩡한데 피딱지가 흘러 들어와서 막아버리는 것을 뇌색전, 나이가 들어가면서 혈관이 점점 좁아져서 막히는 것을 뇌혈전이라고 그래요. 다 좀 표현이 그렇지만 다 같은 말이다. 어떻든 뇌혈관이 막히거나 터지는 경우에 있어서 몇 세 이상? 65세 이상의 경우에 있어서는 뇌혈관 질환 후유증으로 오는 분들한테는 첩약이 의료보험이 적용이 돼요. 건강보험이. 근데 문제는 여기 언제까지? 1년에 몇 번요? 한 번이에요. 또 며칠? 열흘간 해당이 돼요. 근데 우리 한의원에서는 약이 보통 제천이나 이런 데는 한 달씩 먹잖아요. 이러는데 원래는 어떻게 되냐? 서울이나 이런 쪽의 대도시에서는 열흘치를 한제라고 하는 거예요. 며칠치를? 열흘치가 한제이기 때문에 열흘치가 기준이 되고 또 우리나라 요즘 긴급재난지원금이다 코로나 때문에도 그렇지 않아도 경제가 많이 힘들고 한데 의료보험료 부담도 많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특정 질환에 한해서 그 다음에 1년에 한 번에 한해서 해당이 되니까 삐지지 마시고 어떤 면에서는 그래도 처음 시작했다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 그리고 남창규 한의원 원장같이 임상 경험이 이렇게 30년 되고 이제 오늘 내일 이제 언제까지 한의원 해야 되나 이런 입장에서는 이런 것도 뭐예요? 번거로워요. 예를 들면은 이런 걸 하려면은 다 원산지 우리 한의원 같은 경우 옴니허브라고 그래서 이런 약재를 쓰지만 이제 그것이 국산이냐 중국산이냐 다 이걸 다 이제 원산지를 다 바코드를 하든 입력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남창규 원장이 컴퓨터 잘하겠어요? 이 나이에?
예, 이걸 일일이 집어넣고 수작업해야 되고 하면은 품이 더 들어가요. 여러분들은 저도 이렇게 약을 직접 제가 다려보고서 느끼는 건데 약을 담아가지고 넣는 게 끝이 아닌 거예요. 불궈야 되고 씻어야 되고 세척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돼요? 씻어야 돼요. 약탕기를 탕전실도 씻어야 되고 이게 청소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제가 환자 보고 나서 아이고 안 해요. 약 다리고 나서 집에 가서는 아이고 해. 그래서 이게 제가 언제까지 이런 일을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뭐요? 힘들면 한의사지 말아야지. 네, 제가 좋아서 하는 일인데 이거는 사서 감수해야 될 부분인 거고 그래도 맛있는 식당, 잘 되는 식당 같은 경우는 뭐예요? 오래된 식당, 국밥집은 누가 그래요? 그 국밥 할머니가 뭐라 그래요? 절대로 이 국자나 이 솥은 누구한테 맡기지 않았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도 제 몸이 닿는 한이 있어서는 여건이 닿는 한이 있어서는 그때 100살까지 저한테 기대하면 안 되고 아직은 힘이 남아 도니까 제가 직접 약을 담고 다리고 이런 작업을 하고 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비용에 있어서는 한의사 잘 가셔요. 한의사들이 봤을 때는 이게 뭐 껌값도 안 된다. 이렇게 하지만은 그래도 한약이 부담이 돼서 못 드시는 분들 생각하면은 이런 혜택이 있는 게 뭐예요? 감사한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그래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자꾸 TV나 매스컴에서 90년대에 한약 먹으면 뭐 했다고요? 간에 문제가 된다. 독성이 심하다. 이런 것들 때문에 간염이 걸린다. 이런 얘기 때문에 세뇌가 됐잖아요. 이 세뇌라는 게 무서운 거예요. 그 좋은 말로는 홍보고 나쁜 말로는 세뇌를 시켜버림으로 인해 가지고 한약이 어느 순간 아주 적폐의 대상이 혐오의 대상이 돼버렸는데 저는 그런 생각 안 한다. 양약이 더 독하냐 한약이 더 독하냐 잘 가셔요. 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은 한약이라는 것은 음식이다. 맛집에 가면 전부 다 육수는 뭘로 달렸다고 그래요? 십전대보탕으로 달였대. 그러면 그런 데 가면 안 돼요. 한약이 간이나 신장에 무리가 간다면은 그렇잖아요. 우리가 먹는 음식인데 그리고 남창규 한의원의 비방이라는 게 특별한 거 없어요. 심한 얘기 쌍화탕, 십전대보탕, 사물탕 이런 약재라니까 보중이끼탕 다 들어본 거예요. 이제는 그러면은 요즘 이제 이게 또 한편에 뭐냐면 이제 처방이 공개가 돼요. 약재가 공개가 돼. 야 이제는 남창규 한의원 비방도 아니네. 이제 뭐 해요? 트집 잡거나 또 내지는 이 약재 이름 가지고 내가 건조상에 가서 직접 약 타려 먹어야지. 타려 드셔요. 효과가 있나? 약이라는 건 뭐다?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또 실제 내가 음식해서 먹는 거랑 남이 해주는 거 차려가지고 먹는 거랑 맛이 달라요? 똑같아요? 틀리죠, 이죠? 우리 집사람이 아무리 음식을 잘해도 본인은 별로라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한번 질려버리잖아요, 이죠? 그러니까 그런 측면이 있다. 그리고 특별한 약이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면에서 우리가 먹는 숙주향이든 뭐 당기든 천궁이든 이런 약재들이 부작용 없이 효과를 내는 거고 또 면역력이 답이니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자꾸 바이러스나 세균이나 염증으로 막 포커스를 맞출 필요가 없어요. 코로나 세상이다. 코로나에 포커스를 맞출 필요 없다니까. 코로나는 코로나대로 살아라 그러고 나는 내대로 가면 되는 거지. 다만 정부나 보건당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걸 관리를 해야 되니까 표하고 직결이 되고 정권하고 직결이 되다 보니까 어떻든 숫자로 통제를 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는 거고 여러분들은 뭐예요? 그냥 제천에 살고 있는 거에 대해서 뭐 하면서 살아야 돼요? 감사하면 되는 거지. 그리고 열심히 운동하고 맛있는 거 먹고 열심히 남창규 한의원에서 침 맞고 면역력 키우면은 된 거예요. 아셨죠? 남창규 원장은 코로나 무서워해요? 안 무서워한다니까. 무서운 거 좀 무서운 게 뭐냐면 구상권 청구한대. 여기서 코로나 걸려가지고 되면은 저는 그게 무섭지만은 그렇다 하더라도 뭐 돈 벌어 뭐 하게 뭐 어떤 면에서는 뭐 이래저래 구덩이 무서워 잘못 담그면 안 되잖아, 이죠? 그 구상권이 무서워서 뭐 환자 코로나 오는지 다 일일이 발본색원 해가지고 못 들어오게 한다고 안 들어오겠어요, 코로나가? 그럴수록 더 기를 쓰고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개는 훌륭하다라는 프로에 보니까요. 예를 들면은 다른 그런 개 프로가 많잖아요. 반려견들. 개가 막 짖어.
이게 맹견이에요. 개한테 안 물리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개하고 빤치다 보면 돼요, 안 돼요? 예? 눈을 맞추면 안 돼요. 예? 그러니까 도망가도 안 되고 등을 보이는 순간은 뭐예요? 아, 얘는 내 먹잇감이구나. 나를 무서워하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등을 돌리면 안 되고 그 다음 어떻게 돼요? 움직여야 돼요? 가만히 있어야 돼요? 가만히 있어야 돼. 산에 가서도 마찬가지. 멧돼지를 만났다. 멧돼지하고 싸우려고 하면 돼요? 싸우려고 하면 안 된다니까. 코로나도 마찬가지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 그 상황에서 가만히 있고 그 다음 딴청 피우면 돼요. 난 니한테 관심이 없다. 그러면은 멧돼지나 그쪽 입장에서 봤을 때도 뭐 하겠어요? 사람이 무섭다니까요. 그러니까 지도 시비를 걸지 않는 이상은 집중되지 않는 거지. 그러니까 눈을 맞추지 않는다. 첫째 뭐라고요? 눈을 안 맞추고 움직이지 않는다. 그 다음에 등을 돌리지 않는다. 다 말 되지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개가 짖는 건 왜 짖어요? 지가 무섭다고 짖는 거지. 나한테 오지 마세요. 나 무서우니까. 그러니까 상대 안 하면 되는 거죠. 그 다음 개가 왔을 때 막 이렇게 막 할 거나 막 이렇게 덤벼들면은 뭐 하는 거예요? 걔는 내 정보를 알려고 하는 거예요. 얘가 누군지, 내 친구인지, 내 적인지를 탐색하려고 냄새를 맡는 거니까 뭐 하게 하면 돼요? 냄새를 맡게 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공원에 가다가 누가 개 좋다고 막 덤벼들면 안 되지. 개 입장에서는 자기 공격하는 줄 아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요? 개하고 친해지려면 개 옆에 가만히 있으면 개가 알아서 뭐요? 내 냄새를 다 맡고 아 좋은 친구구나 하는 순간 하고 나서 그때서야 뭐요? 만져도 늦지 않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너무 모른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너무 상비하려고 하지 마라. 갑자기 초대학 건강보험 적용이 되는 거 얘기하다가 또 옆길로 샜는데 아무쪼록 어떻든 이게 문제도 많고 부작용도 있겠지만은 그래도 시작했다는 데 의의가 있는 거고 이왕이면은 그래도 면역력에 도움이 되는 거니까 한약이 열심히 이런 혜택을 잘 적절히 몰라서 못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아시고 활용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또 모실게요. 네, 건강하시고요.